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북한의 식량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 월급 2,000원에서 4,000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방송에 앞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 과연 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돈으로 700에서 1,500원 밖에 안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그 샴푸린스 10,000원 넘는 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비싼 쌀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생활비 한 달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들이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북한은 예전부터 우리가 국가로부터 식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 방송들에서 루루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식량 공급량을 규정해 주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00g부터 해서 300,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 400, 고등학교 600 해가지고 어른 700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정해진 식량 공급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부터 북한에서는 국가가 이 식량을 재정량으로 준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띄어서 주었었거든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국가가 아닌 시장 경제 체계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국가 식량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장에서 벌어서 내가 개인이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가가 식량과 함께 거기에 맞는 월급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북한 주민들이 월급 과연 2,000원 가지고 6,000원짜리 쌀을 어떻게 사 먹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명쾌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와, 쌀이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농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쌀 농사를 지었는데 소비가 안 돼서 울상이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쌀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 쌀 대한민국에선 남는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 좀 도와줄게 지는데 그렇게 많이 남으면서 안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안 왔을 뿐이지 자기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선 정말 많은 쌀을 우리 북한에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주민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놀라웠었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게 되면 쌀 소비가 엄청 많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쌀 소비가 왜 안 되지 생각해 봤더니, 정말 대한민국은 쌀 외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우리가 늘 말하는 인스턴트 같은 대체 식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없이 오로지 북한 주민들이 딱 쌀 하나에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그러잖아요. 예, 똥배만 많이 나와 있다고. 저도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밥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식당 가면 제가 보통 공기밥 두세 그릇은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먹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배에 기름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쌀만, 밥만 많이 먹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쌀을 많이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지금 가족이 세 식구에서 한 달에 쌀 10kg도 소비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처럼 3인 식구일 때 얼만큼 생활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쌀로 환산했을 때는 쌀로 우리처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한 달 먹는다 하게 되면 쌀로 봤을 때 어떻게 27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인 가족이. 자, 그러면 옥수수로 봤을 때 지금 평균 옥수수 4,000원이라고 봤을 때는 거의 18만 원. 쌀과 옥수수를 혼합했을 때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든다는 거예요. 저도 가족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쌀 가격이고요. 그리고 한 달 생활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걸 다 계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나라, 자유민주국가에 왔더니 이런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들에게 늘 한 달 생활비 그래서 얼마나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통 언니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한 달 월급이 2,000원에서 4,000원. 어떻게 살아가지? 그 말만 들으면 저는 정말 눈앞이 아찔해요. 내가 어느 만큼 보내줘야 내 가족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 가족들이 우리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보내주는 게, 그 가족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철에 쌀이 싸지잖아요. 막 곡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때 쌀을
막 걷어서 쌓아놨다가 이제 봄철되게 되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버릿고개 넘기기 어렵다. 이럴 때 북한도 쌀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거든요. 요때 팔아가지고 그 이윤으로 또 어떻게 내가 가을까지 돈 보내줄 때까지 이렇게 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 대개 보게 되면 요즘 북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수입이 10,000원에서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무리 10,000원에서 15,000원을 번다고 해도 그걸 다 먹다 보게 되면 남는 돈이 없겠죠.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남을 등쳐먹는 일이에요. 정말 북한에서는 남을 등쳐먹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거든요. 어떤 말이 있냐면 북한에서 바보하고 그리고 거디식한 거는 종이장 하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 어릴 때 저희가 북한 교과서에서 자본주의 남조선이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갈림길에서 북한이 더욱더 지금 어찌 보게 되면 썩어 빠진 자본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처음 왔을 때 정말 또 두 번째로 놀라웠던 게 더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북한은 눈 돌리면 옆에 거 집어갑니다. 그리고 밖에다 놨잖아요. 우리는 잃어먹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거든요. 도적질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엄마들이 길가에 나갔다가 뭘 집어갖고 오게 되면 원래 우리가 평상적으로는 아이가 그런 거 들고 오게 되면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왜 가져왔어? 물어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북한 엄마들은 이렇게 엉치 두드려져요. 오, 잘했다. 벌써부터 생존력이 강하구나.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어릴 때부터 도적질을 배운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정말 딱 볼 때는 대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여성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람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에서 살아갈 때는 여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언탈북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북한 사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오로지 국가에서 준 식량 그리고 국가에서 앉으라면 앉은 대로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 이미 저 세상 갔거나 아마 썩어서 훅이 됐을 거예요. 정말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던가 남이 등을 쳐먹지 않으면 그 사회를 우리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게 바로 북한 주민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 생존력 바로 도적질입니다. 간부는 간부로서 북한 주민들이 등을 쳐먹고요. 주민은 어떻게? 주민끼리 등 쳐먹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 제일 많이 하는 게 특히 간부들은 큰 장사를 하거든요. 큰 회사를 끼고 어떻게 뒤에서 자기들이 뒤를 봐주면서 장사를 해먹는 게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북한 간부들이 오로지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간부들 이렇게 불법하고 비리하고 하게 되면 뉴스에 막 공개되잖아요. 북한은 아니에요. 간부들이 공공연히 장사할 때 장사꾼들이 그러거든요. 어디 가다가 10호 초소에서 걸리잖아요. 야 전화하게 전화 좀 줘. 나 누구 형인데 그냥 아는 사람도 형이 되는 거예요. 누구 형인데 나 봐줘. 안 봐주게 되면 그냥 전화 줘. 전화해가지고 바로 통과시키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뇌물을 바쳐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도적질과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치고 불법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바로 그들이 생존력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불법 한다게 되면 벌써 서늘한 감방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불법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군대 갔다 오고 입당하고 해가지고 군당 지도원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입당하고 그 다음에 지하면 지식이라고 할 때는 대학 좀 갔다 온 사람 그리고 더덕이라고 해서 조금 어떻게 인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요거죠. 군당 지도원 이랬다면 지금은 운장도라고 해서 운전사 그냥 바퀴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 또 도적질 잘하는 사람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 일러주는, 특히 북한 남성들이 이걸 잘하게 되면 아주 인기 있는 남자에 꼽힌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이게 바로 북한이 지금 썩어 빠진 나라로 굴러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더적질을 하고 남이 등을 쳐먹고, 저도 그래서 이 사회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더적질 했기 때문에 이 사회까지 왔다고. 제가 그럼 무슨 더적질 했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분 더적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더적이 없다고. 인분 내라고 하니까 인분 더적질에다 바쳤고, 그리고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가 쌀떡에지가 쌀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약품을 가져다가 어떻게 환자들 성형수술, 눈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돈을 받고, 병원 약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팔아서 살아남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월급 1480원 가지고 오늘날 살아남자고 했다면, 정말 그 월급 가지고 살아남으라 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정말 지금의 북한 사람들이 더적질을 안 하고는 그 생존력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생존력 깡이라고 하는데 그 생존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더적질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는 절대 이런 걸 안 하겠죠.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국정원 조사 딱 끝나고 조사원 선생님하고 한번 우리가 50만 원짜리 카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혼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둘이 단독으로 서울 탐방 나가서 옷 사입는 날 있고 그 다음날 식사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딱 톡방에서 나왔을 때는 제가 제 혼자밖에 없었고, 그 다음날 식사하고 그 다음날 하나원 넘어가는 날인데 날짜가 없으니까 제가 다른 나오는 사람들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오늘은 혜경 씨랑 저랑 같이 시내 가서 옷 사입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갔었는데, 선생님이 그날은 백화점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시장 가게 되면 풀어놓게 되면 막 북한 사람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선생님이 한 분이서 관리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딱 백화점에서 여기서 딱 보세요 해가지고 옷 매장에 딱 들여봐서 거기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혼자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을 가셨었어요. 저는 동대문 시장 간다 그래가지고 엄청 들떠가지고 가는데 입구에 화장품 매장이 있더라고요. 화장품 매장 딱 갔는데 직원이 제일 앞에 있고, 제가 강의가 가면 가끔 얘기합니다. 매장에 딱 갔더니 아무 사람 없는 거예요. 직원은 그냥 그 앞에서 국정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쑥 둘러보다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붓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 붓을 이거 우리가 화장할 때, 여자들 화장할 때 이렇게 쓰는 붓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잘 사용 안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지? 그런데 예쁘기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얇간하게 이렇게 붓이 달린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미술할 때 쓰는 건데 해가지고 하나를 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선생님이 다 봤어요? 다 들러봤어요? 그래서 예, 갑시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선생님이 혜영씨 저랑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섰어요. 예, 조금 한 몇 메다 가서 섰는데, 혜영씨 저 이자 혜영씨 하는 행동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봤습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범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날 얼굴이 북한말로 깝대기 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 붓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다시 갖다 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는 제 카드로 계산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절대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 다음부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절대,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디에나 다 어떻게 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CCTV, 그 가게 매장에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창피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절대, 정말 지나가다 이렇게 돈 1,000원 있잖아요? 있어도 집어서 누굴 준다기보다도 그냥 지나가요. 다른 사람이 집어서 누굴 주겠지 하고,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분 지금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선생님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이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더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됐었다는 거예요. 정말 북한 사회에서는 엄마들이 안 배워주지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도적질은 안 배워줘도 하는 게 도적질이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 사회를 살아남기 위해서 오로지 남의 등을 채워먹어야 아니면 도적질해야 아니면 불법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 그렇다고 불법을 해가지고 걸리게 되면 정말 힘없는 사람은 북한에서 말하듯이 그냥 말뚝에 막 서이고 이게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북한 사람들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대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북한 주민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 줬습니까? 내 이런 것만큼 월급 받고 내가 일한 것만한 수당을 받고 정말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가 일한 것만한 월급을 받고 그 대가를 받고 그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한 주민들 정말 오늘도 이 버릿고개 넘기기 힘든 북한 주민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는 즐겁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